약간 얘를 그 뭐지? 그냥 말을 하셨으니까 그냥 저도 한마디 하면 그 역행자의 첫 번째 동업자 그 지한이라고 나와요. 이제 다 오셨네. 아니 근데 뭐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 거고 이분이 내연소리가 그래서 제 역행자 초반 부분 보면은 제 그 아트라상 사업도 같이 만들고 제 외모 변화 다 시켜주고 제 모든 걸 변화시켰던 친구가 방금 전에 말했던 지루하다고 뭐라고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장난이다. 네. 아무튼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2에서는 인간이 매력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매력을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매력을 이제 점차 쌓아가요. 네? 다시 영상 해주세요. 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 3 하고 이제 글쓰기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계속 심리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저는 글쓰기와 그 본능 분석과 심리가 아니라 본능 분석과 반박 제거. 네. 이거를 네. 어쨌든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심리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조종하는 법. 주원규를 어떻게 조종할까? 주원규를 어떻게 꼭두가시처럼 부릴 것이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번 챕터에서 공개됐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조종하는 법. 제가 출판사 5군데, 10군데 냈는데 다 거절 메일 왔어. 그럼 출판사가 어떻게 조종해야 될까? 그럼 뭐겠어요? 본능 분석과 반박 제거로. 그래서 이제 자청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거고 제가 다 거절당해가지고 이거를 마케팅 이런 것과 콘텐츠 체력을 보여준다면 모든 출판사에 연락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200군데에서 제가 자청 유튜브 하고서 200군데 다 연락이 왔어. 그 10군데 출판사 제가 제출한 데도 거기 다 메이저였겠죠. 거기서도 다 연락이 와서 제발 책을 출판하자.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그 거절 당했던 사람인지 모르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예를 들어 주원규랑 친해지고 싶어. 그때 당시 이제 이때가 2019년 6월인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구독자가 2,000명인가 얼마 안 없었고 그때 이미 주원규는 탑티어였어요. 그 스마트 스토어 다마고찌가 2018년도 말이었기 때문에 2018년 4월에 이제 20만 명인가 그때는 완전 탑티어였어요. 그때 20만 명이면 이제 200만 명 느낌? 지금 이제 그 상태에서 주원규가 이제 그 당시 탑이었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랑 친해져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친해져야겠어요? 매일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여기서 누가 중얼거렸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뭐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구독자를 아무래도 이게 구독자가 50만 명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명씩 밥을 먹어도 안 돼. 평생 한 1만 명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닌가? 10,000명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 5가지. 알고리즘 5가지.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제가 어제 구독자를 만났어. 구독자를 잘 안 만나겠죠. 왜냐면 너무 많이 보자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요즘 배드민턴을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5년 전에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에서 그래도 최상위권까지 갔다가 딱 그걸 찍고 제가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찍고 이제 안 했어. 5년을 안 했어. 근데 제가 골프, 클라이밍 다 해봤는데 제 적성에는 배드민턴이 테니스도 해보고 다 해봤어. 제 인스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결국에 배드민턴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딱 그 스토리 올리자마자 제가 유튜브에서 딱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골프를 딱 올려. 그러면은 프로들이 다 연락이 와요. 그 저를 보고 있는. 그래서 배드민턴도 배드민턴계의 주원규 자청이 있어요. 그게 유니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 썸네일 볼 때마다 이 사람 트렌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왜냐면 배드민턴 코치들 유튜버들이 그렇게 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너무 잘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 국가대표인데 이제 저한테 제 거 5년 전부터 다 보고 무장창 지금 그래서 배드민턴도 온라인 클래스가 없는데 그것도 런칭 어쨌든 그분이 이제 보자. 그럼 저는 니즈가 뭐예요? 배드민턴 잘하는 인맥도 소개받고 싶고 배우고 싶다. 이제 이게 니즈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있었고 한 달 전에 이제 그 아카데미를 듣는데 사업자들 돈 되게 많이 버는 사업자분들이 많았어. 근데 저는 이미 많아서 이게 더 넓히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분이 그분은 사업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제일 매출 규모가 작았어. 근데 자기가 이제 그 경호원이에요. 그 대통령 경호원. 그래서 제가 어떤 행사할 때 가겠다. 근데 그러면 저는 니즈가 있는 상태니까 전화번호 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챕터 1, 2에서 이걸 위해서 이제 1, 2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욕구 충족의 단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일 같은 거 많이 오겠죠. 커피를 사드리겠다, 밥을 사드리겠다. 근데 그게 그런 요구가 엄청 많으니까 이게 들어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결국에 누군가와 친해져야겠어. 준호 헤어 회장님이랑 친해져야겠다. 주원규 제가 2019년도에 친해져야겠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표를 또 책에서 멋있게 아마 표현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찍으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인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접근한다는 건 조종도 될 거고 친해지는 것도 될 거고 남녀 관계면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 등등등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상한 마케팅에서 면접을 할 때 제가 탈락시키는 1순위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나중에 훗날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너무 도움이 될 거, 이러이러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탈락시킬까요? 자기만의 의견. 오, 맞아. 근데 이걸 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 들을 때 그냥 화가 나, 그냥.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이제 반박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와서 내가 회사에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의식도 강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밥 먹자고 하면 왜 안 먹어?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상 올린 것 중에 되게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3천억 자산가 현승원 대표랑 밥 먹는 법이라는 영상을 한번 올렸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현승원 대표가 단 한 번도 메일에서 모두 밥 먹자고 했지만 다 거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야 명진아, 아니 저보다 형이 와가지고 명진아 너 얼마 전에 밥을 한 번 먹었어 점심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영상 그 3천원 자산가를 먹는 법을 거기에 제가 두세 가지 요건 현승원을 먹기 위해서 이 니즈를 충족시키면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딱 했는데 그걸 그대로 했는데 현승원 대표가 당한 거야 그걸. 그래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그 영상을 누구 했다더라 너 대체 뭐 한 거니?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제목에다가 현승원 저 앞에 밥 한 끼 하시면은 제 월급 300만 원을 모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30분만 주십시오. 이제 이거였어. 그걸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현승원 대표의 옛날 감정을 떠올리게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밑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할 법한 행동을 하면은 인간은 누군가를 후학을 키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했던 거죠. 그러면 300만 원 안 받아요. 안 받지만 300만 원 안 받겠어요. 3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면 결국 기대값적으로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기대값은 300을 안 잃으면서 밥까지 먹을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 누군가와 협력관계를 하고 싶다. 누군가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누군가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저 인간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나는 이해 타선 없이 친구를 하는데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네. 그 말이 틀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개념은 돈적인 이득, 뭐 어떤 다른 물질적인 이득이 없이 그 친구를 만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첫 번째 감정에 이득이 있습니다. 뭐 재밌거나 아니면 나를 지지해주거나.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거나 그럴 때 그냥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나를 편들어줄 친구를 만나. 그래서 저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왜냐면은 내가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선사시대에 나를 지지해주는 편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버리고 이 협력 관계를 맺으려는 게 본능이잖아요. 물론 사회에서 떨어지면 그걸 안 하는데 그럼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감정적인 지지를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받는 게 진짜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봤죠. 뭐 아무런 인사이트가 얻을 수 없고 돈적으로 이득 볼 것도 없고 다 하지만 만나. 왜냐하면 감정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뇌에서 착각을 일으키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나는 이제 사회 내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자체가 감정적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득 없이 친구가 된다? 말이 아예 안 돼요. 그렇게 치면은 10살짜리가 80살짜리랑 친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다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지해요. 뭐 아니면 생존. 여기 이제 뭐 지우님도 그렇고 아까 피디님도 그렇고 다 제가 자아실현도 듣고 감정적인 지지도 해주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뭐 월급을 뭐 너무 짜게 줘라던가 아니면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퇴사를 하게 되겠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생존을 도와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신 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래도 호감 매력을 갖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면 조종을 당한 거죠. 구매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굳이 따지면. 근데 그것도 욕구 충족이 다 됐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 단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욕구 충족이라는 게 상대방의 니즈가 분명히 있어. 그럼 그거를 그냥 채워줘.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이 두세 번, 네 번째 단계를 거치면은 그 다음부터 뭐를 요구를 하면은 이제 상대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문재성 PD님도 야, 너 나가서 간증해라. 이러면 그냥 나가서 간증하고 이제 그런 것도 굳이 이제 뭐 반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제시를 해야 돼. 누군가와 처음에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를 초반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준호헤어 회장님이랑 이제 그 파파레서피 김한규 대표랑 한 3-4명 정도를 했어. 교수님들도 인터뷰했어. 왜 한지 아세요? 저는 사상가에 대한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모든 계통에서 탑 티어들과 친해질 수는 없어. 그 사람들이 니즈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되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걸 후학을 남기려는 본능이 있다고 했죠. 자기의 족적을 남기려는 본능이 있어. 그래서 회장님들 보면은 항상 책을 써요. 근데 항상 다 잘 안 돼. 왜냐면 표본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교보문고 회장님이랑 옹진 회장님, 최고의 출판사와 그런 유통업체를 갖고 있는 회장님들도 다 실패. 근데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인터뷰해서 이 사람들이 잘 돼. 예를 들어서 그 김주환 교수님 회복 탄력성과 내면소통 그분이랑 이제 그 몰입 황동문 교수님 두 분을 내가 해서 띄워가지고 베스트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두 분이 동료 교수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이제 뻔해지는 거죠. 그리고 회장님들도 만약에 준호회 회장님을 제가 해서 잘 돼서 브랜딩도 잘 되고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미쳤어. 그럼 준호회 회장님이 주변 회장님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결국 책을 낼 때 찾아올 사람이 누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제가 돈을 본다기보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동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준호회 회장님이 진짜 저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저한테 거의 뭐 별장도 유일하게 이제 쓰라고 하시고 차도 쓰라고 하시고 제주도 갔잖아요. 그 자주 봐. 근데 그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들도 많고. 근데 왜 만나느냐? 그분은 감정 다 완벽해. 감정 생존 버시 이미 애를 3명 나가지고 다 30살이에요. 그리고 생존도 돈도 많아. 그럼 이 세 가지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인간은 뭘 하고 싶겠어요? 자아실현을 하고 싶죠. 그래서 회장님의 니즈는 그냥 간단해요. 자신의 이 일의 방식, 일의 철학을 사람들한테 교육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으셔요. 기본적으로. 교육자 성향이 있어. 첫 번째 그거고 준호헤어 브랜딩, 준호헤어를 영속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게 있어.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에서 제가 유튜브로 땅 띄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어디 가면은 이제 알바분들이 말을 걸고 너무 잘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각 매출도 늘고 각 이제 준호헤어라는 게 되게 어떤 곳인지 되게 알리는 계기가 됐던 거지. 근데 그런 맛을 보니까 이제 역시나 저에 대한 니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니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주원규 PD님 거 볼까요? 그래서 이제 사전 설명을 하면은 이 영상 잘 이해되셨나요? 이게 뭐냐면은 2019년 4월에 제가 구독자 2,000명대 주원규님과에게 접근을 해야겠다. 근데 뭐 제가 이득을 보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인사이트 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냥 팬심으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이제 주원규님이 그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다가 글 하나를 올렸어요.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 자체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달라. 근데 그전에는 제가 접근을 하지 않은 게 제가 줄 게 없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뭐 돈적으로 뭐 사업을 부흥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유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 줄 게 없으니까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줄 게 없으면 굳이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딱 그게 올라왔길래 제가 메일로 악플러의 심리와 악플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개요를 5개를 해서 한 A4 용지 한 4페이지를 적어서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제목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잊고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린 영상들 대부분은 이 돈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 자청이라는 이 친구는 좀 다른 거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들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안고 있던 진짜 고민, 그것에 대해서 저랑 거의 유사한 온도로 고민을 해주고 있고,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다른 이메일이랑 바로 제목부터 좀 달랐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탁 리포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메일보다 실제 만났을 때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왜? 제가 실제로 안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의 시각과 싱크로가 90% 이상 맞는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은 뒤에 이게 따라오거든요. 사업, 광고, 협찬.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원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그 친구의 말하는 방식이나 이 글쓰기, 글을 쓰는 방식, 표현 방식 이런 거에 제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서, 뭐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매력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제가 만난 그날에 혹시 저희 실례가 안 되면 인터뷰 촬영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제안해라. 능동성에 대한 얘기.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이런 뭐 자기개발이나 이런 쪽이.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방식이나 글 쓰는 방식은 달라요. 뭐예요? 제가 인터뷰를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출연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제가 제안을 하게 됐잖아요. 여기에 킥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라는 건 어떻게 정해져요? 가치. 네, 여기까지 볼까요? 가치. 보세요. 이게 바로 소사고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논지는 그냥 그런 거죠. 자기가 계속 이제 출연 제의랑 막 뭐 돈 달라, 뭐 이제 출판 제의, 막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어. 그때 완전 탑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는 근데 굳이 뭐 출연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막 돈에 대한 니즈도 없었고 그때 사실은 내가 아마 더 잘 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트라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상대가 니즈가 저는 이제 봤을 때 이 사람 인간을 분석하는 7가지 도구에 나오듯이 저는 분석을 했었죠. 이미 이 사람은 되게 INTP스러우면서 되게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상황을 되게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라고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딱 올리는 순간 역시 신경성이 높고 걱정이 많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너의 장점은 저는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의 장점은 이건데 너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저평가하는 경향이 그냥 타고난 사람이야. 근데 그 이유는 나는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이 악플러들한테 절대 반응하지 말아라.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릴스 릴스 좀 잘 되시는 분들이 수사업에서 올려줘서 제가 밥을 10명 정도 사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악플러에 대해서 그걸 고정 밖으로 아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악플러들은 진짜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죽이거나 걔를 아예 죽일 정도로 공포를 주거나 아예 걔를 대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하는 순간 상대 악플러들 도파민 보상을 주기 때문에 미친 듯이 물어뜯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장사의 신님도 좀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게 이제 애매하게 대처하면서 이게 계속 미친 듯이 물어뜯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커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주원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욕구 충족 이거를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한 거죠. 너 이거 필요하지? 그냥 해. 만나서도 굳이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출연 제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 출연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누구나 다 원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얻게 되는 거죠. 상대의 이런 것들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이게 이제 저는 프로니까 그 당시 아트라상 몇 년 차가 이게 있으니까 그냥 바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를 바로 습득할 수는 없고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게 잘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단 욕구 충족을 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그나마 벌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도 이게 요즘 나이트가 없어졌지만 나이트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트 클럽에 갔어. 그러면은 서로 얼굴적인 어떤 마음에 들어야지 뭐가 대화가 일어나잖아. 그게 이제 욕구 충족이 되니까 그래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욕구 충족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제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지. 뭐 이게 너무 막
뭐 차이가 난다면 근데 이거를 어쨌든 알고 접근을 한다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랑 친해질 때 그냥 뭐 전략적인 건 아닌데 이제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냥 되게 많이 그냥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아, 이런 고민이 있으시겠구나.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이 심리학 공부랑 초사고 글쓰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파악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저점까지 가기 위해서 그럼 욕구 충족이 됐어. 그럼 매력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밸런싱의 단계 두 번째. 근데 이거는 뭐 별건 없고 아트라상 좀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레임 관리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관리도 한번 퀴즈로 해볼까요? 네, 거기 카키색? 네, 맞습니다. 프레임이랑 이제 그 프레임하고 저 프레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너무 매달려가지고 내 가치가 떨어지면은 거기서는 이제 저 프레임 현상이 일어나고 네, 내가 만약에 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그냥 잘랐어요.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회상담 아마 자충 그 재회상담이 뭐 유명한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보통 자기 스스로 이별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10% 확률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도와주면 90%까지 올라가요, 보통. 그게 왜냐하면은 인간은 역시나 그 무의식적인 그 기싸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지옥 같은 것도 보면 서로 기싸움을 하고 남자들끼리도 남성 호르몬이 높은 애들끼리는 서로 기싸움을 하죠. 그게 이제 내가 얕잡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내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밸런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은 이 기류 자체가 이거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 기류 자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강연하고 있어. 근데 오자마자 야 이 새끼들아 뭐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왜 이렇게 못 쓰냐고 막 해. 막 초고 자세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에겐 좋은 생각이 있었다가도 뭐야? 나를 왜 이렇게 우습게 보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럼 그거랑 또 와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너무 못하지만 제가 너무 걱정은 되지만 계속 이렇게 해. 그러면 이거를 이게 조금 과장은 했지만 이게 이제 저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결국 무의식이라는 게 이 사람이 나보다 높냐 낮냐를 계속 인간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본능이에요. 그래서 밸런싱이라는 거는 이 밸런싱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상하게 신입분이 정직원이 딱 돼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대표님 왜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 너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갈 때마다 제가 90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연차가 있는 분들한테 그러진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시죠? 인사를 안 하나 내가? 못 받아보는데 오늘 근데 이제 신입들은 얼마나 이게 쫄아있겠어. 그 쫄아있고 대표가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 근데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게 공손하게 하고 더 신경을 쓰면서 이 밸런싱을 맞추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튕겨져 나가거나 저에 대해서 이제 너무 소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제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밸런싱이라는 걸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보는데 들개들이 10마리가 모이면은 왜 웃으시죠? 들개들이 10마리 모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리더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한 마리가 맨 앞으로 가고 그걸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제 결국 1, 2인자들이 싸우게 돼요. 그럼 여기서 제일 폭력적이고 제일 공격적이고 계속 애들 때리고 하는 걔는 10명 중에 랭킹 몇 등일까요? 2등 2위 꼴등 1등이에요. 네, 뭐 그냥 이제 이 동물 과학적으로는 중위권, 중하위권에 있는 개들일수록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에 리섭이라는 유튜버가 있었어. 근데 리섭이라는 유튜버가 2019년도에 완전 미친 개였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싸웠어.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좀 좋아해가지고 만났어, 2019년도에.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너무 근데 지금 돌이켜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자기가 인생이 망해버릴까봐, 자기가 나락으로 갈까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미친 듯이 공격성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도 그렇고 포유류들도 그렇고 이 1등인 개들은 되게 온화해요. 그래서 군대도 병장들은 상대적으로 온화해요. 상병에 비해서, 일병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계급이 이제 이등병, 일병, 상병, 이제 이 병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이 애매할수록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맹철형 그 박홍일 형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넌 찐따가 아니었을 거래.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저는 찐따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맞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조튜브라고 막 조튜브나 주원경이나 학창시절에 맨날 맞았대. 왜 맞았지? 근데 이게 이제 그 형이 말하는 거는, 그 형도 이제 그 대기 동물 인간 심리에 대해서 진짜 통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일진들은 절대 7등, 6등을 안 건드린대. 왜 그러냐 했더니 6, 7등이 어느 날 뒤에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했을 때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일진도 생각해보면은 아예 짱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해. 오히려 애매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 이제 더 깝치고 나대서. 근데 그게 다 설명이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일진들이 괴롭히는 건 9등, 10등을 괴롭힌다는 거야.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 절대 반격도 못할 9등, 10등을. 무기력한 애들. 그래야지 얘네들이 어떤 뒤에서 칼로 찌르거나 어떤 반격을 가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자청 너는 어쨌든 찐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 7등은 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애들이 건드리지는 못할 쓸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밸런싱이라는 파트에서 9등, 10등이 되면 안 돼. 어떤 무리에서도. 쉽게 말하면 만만해 보이지 않는 기술.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짧게만 하나 얘기하면 블락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락킹에 대해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어떤 그게 학창 시절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뭐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단체 생활할 때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이 기싸움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블락킹이라고 개념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뭐 길게 써져 있는데 짧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만약에 내가 학창 시절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근데 1단계가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도 반복이 되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이게 그 준호에어 회장님과 이번에 제가 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엄청 괴롭힘을 당했대요. 이 목에 화상이 심해가지고 맨날 모가지 병신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괴롭히던 애를 그 맨홀 뚜껑에 그냥 잃어버렸대. 근데 뭐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얘가 안 괴롭혔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2단계에서는 그냥 나 근데 이거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이 교장이나 뭐 이런 아니 선생님한테 말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가벼운 거. 그리고 만약 3단계 근데도 안 통해. 그러면은 결국에 생존의 위협을 이제 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3단계는 이제 협박에 가까운 거죠. 제가 조선족 보낸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문자로 이제 예를 들면은 예시예요. 뭐 제가 만약 학창 시절로 돌아갔다 하면 뭐 이름이 만약 근혁이라는 애가 있어. 그냥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매일 밤마다 너를 칼로 목을 찌르는 상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근데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거 왜 이런지 나는 너무 고민이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거는 얘 입장에서도 상대 입장에서도 괴롭힐 수가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정신병자 그거.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어떤 블락킹적인 것들이 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청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제가 그래도 순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절대 반응하지 않고.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락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그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내가 지금 친절하게 했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근데 그냥 뭐 못하겠대. 그럼 이제 바로 저선조 가는 거야. 3단계 가는 거야. 그래서 배혜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제 걸 너무 따라해가지고 좀 심각하게 따라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뭐 전자책도 아예 푸드프랑 완전히 베껴가지고 코드까지 베낀 게 다 들통이 났어. 그래서 이거를 올렸고 아마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1년 넘게 배혜명이라고 치면 이제 이 사람이 20만 넘는 유튜버인데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제가 굳이 블로그에 썼어요. 왜 쓰냐면은 저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공포를 줘야 돼. 그래서 제가 되게 친절하죠.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블락킹을 할 때가 있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때는 진짜 무섭게 한마디 딱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락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이거 직원들이었나? 이거 약간 이미지 안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냥, 자청에게도 이제 이런 면이 있구나. 항상 착하고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거에서 저는 좀 더 매력 포인트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 이미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미 강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물품을 판다. 그런 것들 아까 말했듯이 욕구 충족의 단계를 생각을 해서 본능 분석과 반박 제고는 사실 욕구 충족의 한 맥락인 거죠. 네. 근데 이거 왜 짠 건지 난 모르겠는데 MBTI를 맞춰보래요. 제가 그래서 MBTI 이런 강연에서 했는데 진짜 100% 성공률로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평소에 진짜 잘 맞춰요. 어제도 그 생파에서 그냥 다 맞췄는데, 근데 이게 강연장에서는 약간 이 사람들이 다 진지하시니까 누구 맞춰드릴까요? 한 명만 해볼까요? 저기 지금 분홍색? 그 여자분이 제일 먼저 들어요. 가방 올려주세요. 캥거루 브랜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F야. 이거 진짜 다 틀렸는데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맞춰보겠습니다. 당신은 ENFP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것이 너의 실력입니다. 일단 썰 좀 풀고 왜 ENFP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췄으니까 그냥 한다. 왜냐면은 캥거루를 들고 있어. 캥거루가 중저가 브랜드란 말이에요. 저도 한번 사봐가지고. 근데 이제 T가 강하면은 이제 이게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달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랑 일반적인 사람들의 MBTI는 좀 다른데 F 그리고 약간 머리가 약간 산발이야. P 이게 제이들은 이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정도를 하는데 P 그리고 1등으로 손 들고 저 해맑은 표정으로 도파민 분비되는 표정 보니까 ENFP.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남자분? 누구 해야 되지? 뒤에 분들을 안 했으니까 죄송. 이 1분단을 많이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 ENFP 아니구나. 특이하다. 누가 해야 되지? 골라주세요, 형님. 저 욕먹기 싫어서. 이쪽 줄 누구? 왼쪽에서 두 번째 제일 뒤에 어디? 볼 수 있게. 저기? 일어나 주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 블로그, 청사고글 세계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신규 환자를 유입하고 있는 도수치료사 이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어렵다. 도수치료사? F 아니야?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도수치료사? 그나마 찍어봐야겠다. F? Fj? INFJ? 근데 못 맞출 것 같은데. 그 ENTJ로 찍을게요. 하나 틀렸나요? 네, 하나 틀렸습니다. 뭐 틀렸어요? S입니다. ESTJ. 근데 색이 맞았으니까. 보통 하나 틀리더라고. ESTJ. 도수치료. 그러니까 말을 자신 있게 했으니까 E. 그리고 도수치료는 제일 확률에서 높고, 그리고 이 말투가 맞으면 끊어지면 보통 J가 많아가지고 J. FT는 잘 모르겠긴 했는데. 근데 아까 뭔가 이과 감성의 얼굴이어가지고. 맞아. ESTJ, ENTJ 중에 제 구독자는 N이 많으니까 찍었습니다. 네, 끝? 재밌나요? 뭐 하나 더?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시간이 있으면은 이게 16가지 유형 한번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 그럼 S로 아까 뭐로 했어요? 근데 이 손을 안 들으실까봐. S 손. 거의 반이네. 많다. 거의 반? 한 5분의 3? 5분의 2? 분석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아이에서 너무 잘 된 사람이 많아서. 네, 그랬습니다. 뭐 쉬는 시간 할까요? 아니면 바로 넘어갈까요? 넘겨주세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건데. 제일 싫었어. 옆 사람과 자기소개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마주치면서 하래. 하면은 네, 2부 바로 해볼게요. 네. 아무튼 그 결론은 재밌죠? 그 5가지. 그래서 5가지, 그럼 5가지 하다 보면 왜 갑자기 밑으로 간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밸런싱을 했어. 그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싸움을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하면 안 되고, 신뢰감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지키는 모습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근데 이게 남녀 관계도 똑같아요. 남녀 관계도 욕구 충족.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려고 그래. 그럼 여자의 뭐겠어요? 여자는 안정적이고, 남자가 바람 안 피고, 뭐 운동도 하고, 담배는 안 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생존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욕구 충족으로 이제 데이트가, 이게 데이트라는 게 왜 있겠어요? 데이트라는 게 서로가 어떻게 보면 면접 자리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래서 이제 밸런식,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밸런식, 너무 저자세를 보여도 안 되고, 너무 고자세를 보여도 안 되고, 그 신뢰감이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거 없이 내가 약속한 건 지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다 보이는 것들. 그리고 간헐적 보상은 이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뻔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하면 그렇지만 조금씩 그냥 다른 모습들을 도파민 분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 보다 보면은 너무 그냥 무조건 잘나고 너무 완벽하고 그냥 그렇게만 계속 영속적으로 가면은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뭔가 다른 모습, 간헐적 보상으로 이제 다르게 보여주면은 좀 더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미 상대는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내가 하자는 것들은 다 따를 확률이 커진다. 그래서 욕구 충족, 밸런식, 신뢰감 이제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봤기 때문에 소사곡을 쓰기 사라 하니까 이제 그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욕구 충족이나 어떤 신뢰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밑바탕이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소사곡을 쓰기에서도 한 권이라도 만약에 PDF를 제가 이상한 걸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만족을 시켰으면 다음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부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자항팀 내기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한 5-6가지 더 있잖아요. 다른 방법들이. 그래서 굳이 자항팀 내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자항팀 내기에 대해서 굳이 저는 뭐 100명 같은 걸 한다면은 그 안에 내용이 좋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청이라는 사람이 2019년도에 너무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 근데 이걸 아무도 안 봐. 그것보다는 자항팀 내기를 통해서 정말 좋은 정보라는 자신이 있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자신이 있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다 라고 한다면 네,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몇 번이 잘못됐죠? 근데 뭐 저는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5 뭐야? 나 못 맞췄는데 맞췄어. 저 이거 보고 이게 뭐 정답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제 2번, 4번 이제 그 누군가 이게 뭐라고 해야지? 합리화의 여지가 있어야 돼요. ENTP, INTP가 정신병에 걸리고 대의가 가는 이유.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그냥 비난하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 역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너 왜 이렇게 이거를 열심히 안 해? 이거랑 너 왜 키가 작아?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이거를 들었던 거죠. 이거는 이번에 수정돼가지고 저도 처음 보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수 제목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짜는 거겠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일단 다들 읽어보세요.
뭐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 블로그보다는 훨씬 더 낮게 쓴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뭐 블로그 조회수 9.3배 증가, 디테일론. 저는 이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고르면 이거긴 해요. 디테일? 되게 상상할 수 있는 무언가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고, 직업 월급을 올리지. 근데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저는 그냥 월급에 이제 사장님들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 올리지 마세요. 지금 그냥 학대하세요. 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아니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반전이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비슷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는 봤을 것 같아. 10년차 딩크조끼 알려주는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근데 이게 결국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준비했지만 이 동그라미로 쳐야 돼요. 그 추상어, 추상적이거나 추상어에 대해서.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약간 이게 하루라도 빨리 뭔가 애매해. 저거를 몇 배, 약간 저는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뭐 35세 뭐든 뭐 어떤 커트라인이 뭔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파격적으로 뭐 20살이라고 하던가 20대 초반을 아예 가져오던가, 근데 그만큼 빨리 뭔가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내용에 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짧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제목에 15자, 20자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노현호님은 훈련병 4,000명 이상을 교육한,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복되는 개념들이 많아. 교육한 장교 출신 신교대 교관. 이제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했어도 될 것 같거든요. 4,000명 훈련병. 근데 이거 만약에 블로그에 쓴다면은 뭐 훈련소 적응이라는 키워드로 잡아서 훈련소 적응, 훈련병 4,000명 이상 교육해봄. 그냥 뭐 심플하게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줄인다면은 교육한 교관이 발견한, 그냥 장교 출신 신교대가 굳이 없어도 전 될 것 같아요. 저희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게 있어서. 마야방님, 외국에 단 1년만 살았는데 미국인 한 명 만났어요. 외국에 단 1년 살았는데 근데 약간 심심해서 그냥 미국인 앞에다가 뭔가 형용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약간 공개 자리라서 좀 말하기 좀 그렇고, 외국에 단 1년 살았는데 미국인 만나는 법. 그러니까 만약 블로그를 쓴다면 맨 앞에 그냥 미국인 만나는 법 하고, 외국에 1년 살면서 뭐 미국인 남편 만났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그 정도만 해도 너무 특이한 글이어가지고 무조건 이런 거는 진짜 10년 내내 사람들이 볼 것 같아. 미국인 만나는 법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10명 정도 많이 검색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면은 이제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트라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 카톡 차단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을 다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해서 그걸로 잘 된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조사하고 있으길 배우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평가해보고 싶어요. 오. 뭐가 잘못됐나요? 그 두 분 다 해주세요, 한 번씩. 난도질을 내주세요. 처음에 첫 문장이 그 주제를 좀 담아야 되는데 뭔가 깨달은 것처럼 일기를 썼다. 근데 맨 마지막엔 사람의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었다. 이게 완전히 뭔가 그 주제와 벗어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글이 됐고요. 그리고 이 뭔가 깨달은 것처럼 일기 썼다 했는데 행동을 할 때는 그것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하고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 글의 논리가 전혀 이게 안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이 전혀 이게 한 문단에 한 주제를 담아야 되는데 주제가 없는 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누가 썼는지 밝힐 수 있어요? 아니, 잘하셨어요. 죄송할 게 누가 있어요? 네. 다음. 소리치시는구나. 네, 셋아웃식이 잘 적용되지 않은 글 같습니다. 첫 문장에도 무언가가 너무 추상적이고 두 번째에도 반점이 두 개가 쓰여는 쪽으로 다 하나의 문장으로 줄이면 좋은 문장이 될 것 같고 세 번째 문장도 멀티태스킹, 효율이 달라진다 이런 게 독자 입장에서 뇌에서 바로 읽히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추가한다거나 쉽게 풀어쓰는 등 그 이 법칙을 사용하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자청의 수동 버전을 보면은 저도 이거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분석을 하면은 뭐 여기 있네. 이거 되네. 과거에 일기를 쓸 때 무언가 깨달은 것처럼 적은 적이 있다. 과거에 일기를 쓸 때 무언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라는 단어도 추상적인데 무언가도 추상적이고 깨달음도 추상적이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좀 헷갈리는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뇌를 편하게 해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적은 적이 있다. 근데 적은 적이라고 말하면은 이게 물질이 적은 건지 뭐 양이 적은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더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기를 적은 적이 있다. 이러면 바로 직관적이라서. 근데 지금 저는 이걸 왜 이 정도까지 안 읽혔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과거 무언가 깨달은 추상어습 있는다. 여기에 깔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장이어서 아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갑자기 그래서 그 주장을 했으면 애매하게 있으면은 또 그 다음에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도 되게 좋은 예시를 주셨어요. 지금 운동만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 몇 글자야? 거의 한 50글자 되는 건데 이게 제가 항상 말했지만 15자에서 20자로 끊으라고 했죠. 지금 보면은 여기 20자 뒤로 가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것이 포함되어 있다. 약간 여기까지도 뭐 주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가뜩이나 그리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수정한 거를 보고 간단히 볼게요. 보이시나? 보이시죠? 그래서 첫 부분이 결국에 이게 결국 핵심은 일기를 쓸 때 무언가 깨달았다야. 그러면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했죠. 과거에 일기를 쓸 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마냥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어쨌든 조금 일기 여기 써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 일주일 전에 수정해서 기억이 안 났었는데 과거에 일기를 쓸 때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아니면은 그냥 망치로 한 대를 맞은 마냥을 빼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깔끔하게 쓸 거면은 첫 문장은 최대한 깔끔하고 최대한 쉬우면 좋긴 해요. 왜냐면 첫 문장이 어려워지고 길어지는 순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얘기를 했을 때 충격 하나를 받은 게 있다. 어떤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렇게 심플하게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추상적이게 말을 했어.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게임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예시도 되게 좋고 아예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결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길어지는 거고 글이 어려운 글들은 그냥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이게 주제가 이제 멀티태스킹은 나쁘다라는 어떤 주제였겠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다. 그냥 결론을 그냥 짧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사회들이. 근데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바꾸면 훨씬 쉬워지겠지만 일단 1차 수정보는 이 정도의 느낌. 그래서 위에도는 제가 1차로 수정하고 2차로 수정한 건데 1차 수정한 부분도 보면은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 바로 예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예시가 없고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식의 저주, 이제 남들은 일으키지 않는 본인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2009년도 블로그를 보면 저도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좋습니다. 쉽죠? 근데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거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한번 각자 뭐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요? 그래서 뭐 근데 유튜브는 크게 관심 없을 수 있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 피부 따라잡기 이것도 터진 건가요? 조회수 어디 계시죠? 네. 동안 피부 따라잡기. 근데 여기서 문제들이 결국에 직관적으로 가야죠. 무조건. 근데 동안 피부라는 것도 살짝 직관적이지가 않고 지금 동안 피부가 된다고 했는데 둘 다 나이가 있어 보여요. 이런 거는 이제 직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동안 피부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저라면은 그냥 약간 장난스럽게 과장을 해서라도 동안 피부. 근데 이건 결국 수상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10대 피부 아니면 뭐 장원영 피부 따라잡기 뭐 뭔가 구체적이어요. 좀 더 그렇게 가고 저는 그 비포 애프터로 그냥 만약에 이 원장님이면은 여기에 놓고 이 원장님을 좀 약간 흰색으로 포샵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조금 어려 보이게 저는 갔을 것 같아요. 한 10살 정도 어려 보이게 그 정도?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제 여자 연예인을 비포 애프터로 하는 게 제일 낫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는 그 비포 애프터가 그냥 제일 썸네일 효율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잘못된 걸 말하면은 제가 항상 말했죠. 그 15자 이하로 썸네일을 가라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피부과 전문의부터 해서 지금 여기도 굳이 없어도 되는 거. 다 너무 많죠. 그냥 예를 들면은 이것도 그냥 의사 가운을 입고
입고 있으면은 피부과 전문의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일단. 그리고 이게 의사들은 전문의냐 아니냐로 집착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거 몰라 차이점을. 그럼 그것도 없애야 되는 거고. 알려주면 피부가 안 오려나 애매해. 그냥 이것도 그냥 지우고 그냥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 카피라이팅, 마케팅이라는 거는 모든 정보를 이미지로 환산할 수 있으면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피부과 의사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운 입고 의사처럼 하고 있었으면 사실 여기 날리고 여기 날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몇 자야? 10자를 날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피드백하고서 추가한 것 같은데 저희 구성원분께서 근데 이분은 이제 아마 민가든인가? 맞죠? 그 독자분이 요 썸네일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글을 써주시네요. 이게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있는 거를 이렇게? 네, 글쓰기를 일단 자제로 분석해서 좋았을까 그걸 글로 써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민가든이라고 한 30만 정도 되는 유튜버예요. ENTP. 아닌가? 민가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되게 닮았다. 누군지 알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수정을 한다면은 정말 피부가 맑고 하얘지는 법. 이게 추상어죠? 뭐 해도 되는데 뭐 이분도 이미 프로기 때문에 제가 건드릴 건 없죠. 굳이 추상어 글쓰기로 이제 하자면은 저라면은 그냥 아주 크게 중학교 동창도 놀람이라고 6글자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가 맑고 하얘지는 법이 이미 여기 직관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랬으면 조회수가 저는 2~3배 더 갔을 수 있지 않나. 물론 조회수는 모르지만 중학교 동창도 놀람. 좋다. 이건 아주 잘했다. 역시 프로는 달라요. 뭐 몇 말인지 모르겠지만 피부 하얘지는 법.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약간 여기가 좀 추상적이긴 해. 그래서 이런 의사, 뭐 아니면은 어떤 뭐 붓기, 필라테스, 뭐 이게 모든 것들은 잘 되는 것들이 숫자 원칙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신진이, 이지은 다이어트, 뭐 그런 100만 넘는 유튜버들은 다 어떻게 성장하냐면 비포 애프터로 그냥 5분 만에, 7일 만에 이제 이걸로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만에, 하루에 5분씩,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단기간에 무언가 변한다는 거를 보여주면은 좀 좋은데, 약간 추상적이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이거를 비포 애프터로 하려고 했던 거니까, 왜 뭐가 안 와닿지? 닥터 피부방 이런 건 제발 없애야 돼. 이런 거. 쓸모없는 이제 정보들을, 글자는 무조건 없애야 돼. 스마트폰 중독 벗어나기를 주제로 상식 파괴 제목 짓기.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엎드려 뻗쳐야 되는데 어디 계시죠? 네, 안 나오죠? 근데 장난이고 다 처음에 어쩔 수가 없어. 저희 직원들도 막 가끔씩 추상어 쓰거나 아니면 이거 까먹어요. 초반에는 진짜 어렵고. 그래서 추상어를 그냥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거를 동그라미 치고 그거를 바꿔보는 거야.
돈 벌어주는 아예 아자체가 더 멋진 성장. 근데 강의에 나오지 않아요? 좋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좋은, 강력한, 많이 이런 거를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그 언매칭이 아니라 상식 파괴를 이제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상식 파괴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이제 결국 추상으로 쓰면서 문제가 된 거여가지고. 근데 이것도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는 보통 카피 짜고 한 5번, 6번 고치거든요. 근데 이건 1차만 딱 바꾼 거예요. 딱 이 눈높이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대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서 스마트폰 중복 내가 뭐뭐한 비결입니다. 뭐 책을 50권 읽은 비결입니다. 뭐 월급이 뭐 얼마 올라간 비결입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돈 벌어주는. 근데 이거 예시 나오는데 투사하고 있으니 책에도 나오고. 이거 그냥 아예 예시로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부자 되는 법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예 예시가 나왔다. 오케이. 안 보신 상태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정. 그래서 구독자가 안 되는 유튜버들은 무조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1000명 이하, 추상으로만 도배가 돼 있어. 직관적이지가 않아. 여기 지금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퀴즈를 푸실 필요는 없고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 치는 연습. 그러니까 저도 썸네일이나 제목이나 1차로 쓸 때 무조건 추상어가 나와요. 저도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미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동그라미 치고 이걸 어떻게 바꿀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시죠? 나오십시오. 잠깐만요. 네, 아까 좀 쓰려고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살짝 있으신 것 같아서 됐어. 근데 뭐 대단한 관계는 아니어가지고 민망한데. 그래서 책타쿠 레이스,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 중에 책타쿠 레이스도 보면은 그 추석을 쓰기 마케팅 할 때 제가 컨텐츠 3개는 제가 카피라이팅을 짰어요. 그래서 그걸로 원래 한 3만 정도 나오던 게 60, 70만 정도 나왔는데 그게 지금 밑에 거랑 조금 비슷한 카피를 썼습니다. 그래서 5살 아이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일수록 좋아. 그래서 이번에 잘된 책, 저도 광고를 했고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맞나요? 그 책이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마흔에 읽는 어쩌고가 이제 이미 유행을 했었었고 그게 왜 잘 되는 거냐면은 마흔에 읽는이라고 말을 하면은 30대, 50대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타겟하는 게 좋아. 이 추상적으로 말할 바에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보다는 5살 그러면은 0살부터 13살? 중학생? 중초중생 어머니들은 5살이라고 해도 이제 포함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월 3천만 원 버는 법 이러면은 이 앞뒤 구간에서 다 본단 말이에요. 월 1억 버는 사람도 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다. 5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세요. 지능이 상승합니다. 보다는 IQ가 10 상승합니다. 뭐 반에서 몇 등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의 원칙, 애매하면 초반에는 숫자의 원칙만 고집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찍는 거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여기 이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상식 파괴. 그래서 이것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뭐 그냥 짧게만 복습 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상식 파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상한 마케팅 유튜브 영상도 블로그 혹시 유튜브에서 이상한 마케팅 찾을 수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 썸네일만 보여주세요. 뒤로 가서. 네. 지금 저희 자청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이상 마케팅도 그렇고 인기 순으로 하면은 글자가 3자 이하인 것들이 제일 많이 터졌어요, 보통.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줄이는 거죠. 원래는 뭐 블로그 마케팅만 하니까 월 1000만 원밖에 못 하는 겁니다. 썸네일에서 원래는. 근데 제가 어제 한 5번 수정했죠. 그 PD님. 이것도 그냥 블로그를 X를 친 거야.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블로그 마케팅이 이제 되게 유효하다라는 게 사람들의 전체적인 반응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꼬는 거예요. 블로그 마케팅만 하니까 월 1000밖에 못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식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주 만에 1.6만 나왔는데 밑에 거는 위에 거는 하루 만에 1.6만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르다. 다시 PPT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상어 뭐 계속 얘기했고 숫자 영적도 얘기했고 자아 흠집 내기. 그래서 지루한 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글을 했는데 다 이것저것 애매해. 그러면 그냥 자아 흠집 내기를 하는 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용 안에서 그게 아니면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를 어느 정도 주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상처를 안 주고 진짜 좋은 정보를 전달한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이것도 여성 호르몬이 높은 분들은 좀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귀 요청 왔나요? 고생하셨어요. 박수. 네, 4시 10분이라 가지고 6시인가 7시까지 보통 들어가니까 매출 대단하시네. 그래서 금지 위험. 이제 인간은 손실 회피 편향이 항상 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죠. 그냥 선사시대에도 그 사과가 많은 거랑 사과가 10개 있어. 거기서 100개나 1000개나 사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식량이 떨어졌어. 그러면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10개 있는 상황에서 이제 7개, 6개로 줄여나가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이 있어. 근데 매달 벌이가 없어서 1000씩 마이너스야. 이거랑 한 달에 1억씩 벌고 있는 상태랑 이러면은 객관적으로는 전자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전자 상황, 이 100억이 있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위협을 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블로그 하니까 월 1000밖에 못하는 겁니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5살 아이랑 비슷한 맥락 그것도 설정이 돼 있으면서 글자로 줄여라 라고 말했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블로그 저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블로그하고 X를 치는 게 줄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1000만 원밖에 못 법니다 하면은 3000만 원 버는 애도 보고 영원인 사람도 보고 이제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권위부여.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주장을 하려고 해. 그래서 투다우스에도 나오지만 이 권위부여 부분에서 이제 아닙니다. 여기 한 분 여자분이 돌고 계셔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네. 근데 줄 수가 없는데 이상해가지고. 일단 30일 챌린지 한번 왔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어제 잠을 못 주무셨나? 뭐라고 한 거 전혀 아닙니다. 갑자기 느꼈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주장을 한다면 저는 약간 외국 학계, 논문 자료, 외국 그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글쓰기가 뇌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초사 글쓰기에도 있는데 그 책에 그것도 제가 주장하는 거 아예 의미가 없어. 그래서 뇌과학 그 영어로 검색을 구글에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야 이게 이제 이것도 그냥 너무 특이하게 가야 된다. 갑자기 이상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이론 아까 뒤태이론 그거 뭐야 대체? 그거 어디 계세요?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 궁금하더라고. 뒤태이론 뭐지?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막상 들으면 별거 없겠지. 근데 그냥 어쨌든 지루한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결국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새로운 인간은 새로운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행자도 왜 잘 됐냐라고 하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요인가 있겠지만 그것도 도파민 분비시키거든요. 보통 자기 개발서들이 뭐뭐 해라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책은 뇌과학이랑 진화심리학 기반으로 써져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새롭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30회 챌린지 전에 한 거겠죠? 30회 챌린지 했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약간 좀 어려워서 쇼펜하우어를 등장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어려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한 거여서 쇼펜하우어 저는 이렇게 했고 근데 이거는 감각적인 거라서 따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쇼펜하우어가 되게 여자가 생물학적 기계라는 거를 어떤 썼던 게 있어서 사랑은 없다라는 그 출판된 책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원래 썼던 생물에서 따로 출판사에서 만든 게 이제 사랑은 없다인데 거기서 약간 뭐 그런 소리로 쓰인 건 아닌데 약간 애 낳는 기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게 책을 팔려고 출판사에서 약간 왜곡시킨 게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죽임, 위협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제 저라면은 쇼펜하우어 근데 이건 자아흠집 내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쇼펜하우어 책이 1등이라니 한국 수준 알겠다 뭐 약간 근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저라면은 그런 느낌으로 가던가 뭐 1등 책이 어쩌고 저쩌고 한 이유 약간 조금 비하하는 형태의 글을 쓰고 대신에 이제 안에서는 비평하는 걸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섞어서 쓴다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지루한 걸 없애는 게 진짜 관건일 것 같아. 책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루하니까 문제. 뭐 이건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다 아니라고 하시면 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몇 시까지 되거든요? 그래 5시 그랬는데 6시까지 쓸 수 있어가지고 와 벌써 그럼 3시간 한 거예요? 아닌가? 2시간 16분? 네. 그러면은 뭐 10분만 쉴까요? 네. 그래서 움직일 분들은 좀 움직이시고 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Q&A 하고 Q&A 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네.